개념원리 3학년 1학기 오늘은 142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의 응용이라는 걸 할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배운 2차 방정식에서 더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일단 2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첫 번째는 근해 공식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배우는 거고, 세 번째 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교육과정이 없어. 근데 그거는 내가 설명을 해줄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약간 꿀팁 같은 거라서 너희가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오늘 배울 거는 그 판별식이라는 식을 배워. 근데 이 판별식이라는 식 자체도 실제로 우리 책에는 나와 있는데 이름 자체는 나와 있지 않아. 이거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름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이 일단 이 이름 좀 잘 기억을 해야 해. 이 판별식의 역할은 근을 판별하는데 사용돼. 여기서 근을 판별하는 건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라 그랬잖아. 그런데 실제로 중근이면 근이 한 개인 거야. 그리고 근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을 다 이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결정을 하거든. 근이 두 개거나 한 개거나 연계인 걸 판별한다 라고 해서 그 식의 이름을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그 판별식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근해 공식이 뭐였지? 외웠니? 그치,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제곱근을 배울 때 자세히는 아니지만 배웠던 상식 중에 하나는 루트가 있으면 루트 안에 있는 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루트 안의 수가 0보다 작은 수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존재하진 않지만 배워. 고등학교 1학년 때 허수라는 이름으로. 그럼 그거의 반대말이 실수야. 그래서 루트 안에 0보다 작은 수는 우리는 쓰면 안 되거든. 근데 어떤 식이 있을 때 근해 공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0보다 작은 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런 경우는 우리는 해가 없다라 부른다고. 또한 이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커. 그러면은 뿔마 0보다 큰 수니까 두 개 나온다고. 그런데 이 루트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 얘가 사라져. 그러면 그는 2a분의 마비 딱 한 개 나오지. 이때가 중근인 거야. 이렇게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은 근을 결정하는데, 근의 개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이 식 이름을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고, 그 식의 이름을 앞에 D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이 D는 판별, 구별을 영어로 하면 디스크리미넌트거든. 구별, 분별, 판별, 뭐 이런 이름이야. 그래서 이거의 이름을 따서 앞으로 D라고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식의 이름을 판별식이라고 부를 건데, 그러면 근해 공식을 하지 않아도 이 판별식이 되는, 지금 루트 안에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을 했을 때 이 값이 0보다 크면은 근은 두 개야. 이 값이 0이면 근은 없어. 이게 0보다 그러니까 이게 0이면 근은 한 개야. 중근.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으면 근은 없어. 이렇게 근의 개수를 구별을 할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 중근을 갖는 경우는 그 식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사실 완전 제곱식이라 중근을 갖거든.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을 찾는 방법에서도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돼. 자, 그럼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할게요. 예를 좀 들어서. 이런 식이 있어. 내가 이 식의 판별식 값을 계산을 할 거야. 즉, 근이 몇 개인지 구별하고 싶다고. 그럼 D라고 적고, B의 제곱, 여기서 B는 뭐야? 마삼이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2고 C는 1이잖아. 계산한 결과는 1이거든? 0보다 크지? 그럼 얘는 근이 두 개구나. 이 정도만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럼 니네가 생각하기에 근 몇 개인지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굳이 써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얘는 현재에서는 그냥 근이 몇 개인지 구하고 끝나.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그래서 그냥 미리 배우는 거야. 좀 약간 알면 되게 꿀팁 같은 거라. 그러면 만약에 근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있을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이 존재하지 않거든. 근의 공식을 집어넣어도. 왜 근이 없는지 한번 보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3, c는 1이야. 그럼 계산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11이거든. 이렇게 0보다 작게 되는 경우는 근이 없다고. 근의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x는 6분의 마 1 뿔마 루트 마 11 되어버려. 그래서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이 없다라 부르는 거야. 사용할 수 있겠지? 이게 첫 번째로 배우는 내용이야. 자, 두 번째로 배우는 내용. 판별식 다음에 그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좀 배울 건데, 이거를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부르는데, 뭘 할 거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이거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얘는 잘 보면 알겠지만 A랑 다르게 생겼다. 니네 책도 보면 알아. 이거는 그리스 알파벳 A에 해당하는 알파야. 그리고 얘는 베타고. 이렇게 두 근은 보통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하면 그 말은 그 식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고 그 식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생겨야 하냐면 이렇게 생겨야만 해. 그런데 문제에서 최고차 계수가 A니까 A까지만 딱 붙여줄게. 조금 어려운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근이 1과 마 3이래. 그러면 그 식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고 마 3을 집어넣어서 0이 돼야 하잖아. 그러면 그 식은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거의 두 근은 얘가 0이 되는 1, 얘가 0이 되는 마 3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두 근이면 x 빼기 첫 번째 근, x 빼기 두 번째 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해니? 일단 여기까지가 니네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책에 나온 내용.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이 a는 왜 곱해줬냐. 얘네들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혹은 문제에서 이 식의 x제곱의 개수가 AA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A를 곱하는 거야. 근데 이 A를 곱해도 답에 영향은 끼치지 않아. 왜냐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AV부터 약분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거, 이 식의 두 근을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 그 식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꼴이다. 최고차 계수는 마지막에 곱해주면 돼.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갈 거야. 좀 더 나아가면 자 얘를 한번 전개 한번 해볼까?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지. 그럼 여기서 얘를 전개해.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a의 알파 베타는 0이야. 조금 문제가 복잡해져 보이지만 무언가를 증명해주는 과정이라 여기면 돼. 자, 그러면 이 식은 얘랑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인 거야. 즉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b고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고 얘가 얘거든. a의 알파 베타가 c야. 즉 알파 베타는 a분의 c임을 유추해낼 수 있어. 우리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 이런 관계를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부를 거야. 내가 두 근을 알고 있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여기서 a는 저 2차 방정식의 최고차 계수, b는 x의 계수. 두 근의 곱은 a분의 c야. 그걸 알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식이 있어. 이 식은 실제로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실근이 존재한다. 근이 존재한다. 두 개가.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두 근을 안 구하고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고 싶다고.
이거를 두근의 합을 어떻게 구하냐면 얘만 보자마자 구할 수 있다고.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라고. 2분의 3. 그리고 두근의 곱도 구할 수 있어. 이거분의 이거.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야. 이게 우리 지금 책에 없거든? 그러니 너희가 여기 앞에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 아니? 의 근과 계수의 관계 라는 제목으로 요걸 적어두면 돼. 지금 그럼 적어봐.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아이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차이가 이거야. 지금 이게 얘야. x제곱 마이너스 4x 뿔 b는 0이야. 이거에 한 근이 1이래. 그럴 때 문제에서 첫째, 나머지 한 근. 두 번째, b. 그 두 개를 구해달래. 그러면 너희는 그 전까지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그치, 근을 알고 있을 때 대입했지.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아는 친구들은 그렇게 안 풀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냥 두 근의 합을 구해버려. 둘이 더하면 하나는 1일 테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의 공식이 뭐였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두 근의 합이야. 마이너스 a분의 b지. 하면 4지. 그치, 다른 한 근이 3인 걸 구할 수 있다고. 대입하지 않아도. 그래서 다른 근은 3이야. 그러면 그럴 때 b는 어떻게 구해? 그치? 아니야. 두 근의 곱, 즉 알파 베타의 공식이 a분의 c잖아. 근데 a가 1이고 c가 b잖아. 두 근의 곱이 b라고. 그래서 b가 3인 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를 우리말로 두 근의 합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두 근의 곱이 a분의 c야. 그거 이용하면은 대입하지 않아도 보자마자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관계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수학에서 말하는 직관이라는 거는 보자마자 구하는 게 아니야. 관계성을 보고 그 관계성을 이용해서 추리해 나가는 거를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늘어나는 게 그 직관력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익혀두면 되게 꿀팁이야.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익혀야 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도 사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 그치, 내가 얘를 증명을 해주고 싶어서 책에 있는 거에서 한 단계 나아간 거야. 우리 책에 나온 내용은 요거까지밖에 안 나와 있다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그치, 그거 지금 설명할게. 그러면 거기서 나아가면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냐면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뿔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인 거 알지? 그치.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여기에 그 두 근을 적어 넣으세요 라고 했다고.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우리가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식을 어떻게 세우냐,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두 근의 고. 알파. 그치, 그게 그거잖아. 이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서 추가로 전개된 식을 외울 수가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거 안 써. 곧바로 이걸 외우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두 근이 1과 마 2이고 x제곱의 개수가 3인식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3 최고차가 3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두 근이 1과 마이면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를 집어넣고 여기다 3을 집어넣어. 그런데 그걸 전개된 식을 외우면 그냥 바로 대신 여기 마이너스다. 전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 얼마야? 그렇지, 마일이지. 마일 x. 두 근의 곱은 얼마야? 마이. 는 0.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고. 그런데 최고차 계수가 알려주면 전체 괄호 치고 3이라고 곱해주면 되는 거야. x제곱의 계수. 앞에 있는 x제곱 앞에 숫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왜 괄호를 치냐고?
괄호를 안 치면 식이 달라져. 봐봐. 괄호를 안 쳐봐. 그러면 이게 만약 3x 제곱하고 이거를 플러스 x 막 이라고 해서 근을 구하잖아. 얘네들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 구하고 괄호치고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 142쪽에 2번 옆에다가 하나를 더 적어두면 되겠지. 어떻게 적어두면 되냐면 a 중괄호 x제곱 마이너스 이걸 옆에다 그냥 한 번 더 적어두라고. 같은 표현이야. 전개된 식을 외우자고. 그냥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형광펜 표시된 거 그 근처 아무 데나 적어두면 돼. 그리고 대신 요 밑에다가 두 근의 합. 요 밑에다가 두 근의 곱이라고만 적어주면 돼. 한글로 이야기해 주는 건 나중에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문제가 조금 많거든. 그래서 미리부터 이거를 그냥 알파 베타로 외우지 말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외우자고. 저 알파가 뒤로 가요. 그건 네가 잘못 그렇지. 내가 잘못 적은 거지. 이것만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냥 중간 과정 하나씩만 생략했다 보면 돼. 그러면 142쪽에 여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 143쪽이구나. 143쪽에 개념 원리 확인하기 여러분 한번 책에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 143쪽에 제가 중근을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 중근은 이렇게 해, 사실은. 중근을 구하는 방법, 우리 책은 중근 갖는 경우는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예를 들어 중근이 최고 개수가 5고, 중근이 5고 x제곱 개수가 이면 식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x-5의 제곱꼴이 돼야 돼. 그래야 중근을 가져. 그리고 이 최고차 개수를 2로 곱해주면 되거든. 이거 좀 복잡하니? 아니. 이게 근데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해버려. 중근이라는 거는 5를 근으로 갖는 걸 두 번 갖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을 x는 5, x를 5는 5 이게 두 개를 갖는 게 중근이야. 그럼 식은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두 근의 곱 이렇게 하고 최고차계수 2 곱해줘 도 된다. 전개했다 치면 그러니까 이해 전개하면 얘랑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방금 내가 설명해준 근과 계수의 관계는 중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려면 중근이 둘 다 x는 5, x는 5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결이 좀 다른 게 아니라고. 네. 그럼 너희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저렇게 하자라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전개하는 건 사실 사용을 안 하는데 혹시나 얘랑 방법이 다르지 않냐라고 물어볼까 봐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근이 하나면 두 근의 합이 5고 두 근의 곱이 5지 않냐 이렇게 말할까 봐. 그래서 알려주는 거니까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둬. 자, 다음 페이지 보자. 다음 페이지 144쪽에 1번 두 근 갖는 거.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찾으면 돼. 그냥 판별식이라 부를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알아먹을 수 있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2번 중근을 갖는 경우래. 중근을 갖는 경우는 판별식이 0인 거 찾으면 된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너희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을 어떻게 찾았냐면 가운데 거 나누기 위에 그렇지. 근데 그거를 할 때는 사실 조건 하나 있었는데 조건이요.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어. 절반의 제곱은. 그러니까 이거를 쓰려면 그러니까 예전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요? 다 나눠서 했잖아 니네. 3으로 묶어서 하거나. 니네 그렇게 했었어. 그러면 어디에? 그러니까 예전 문제면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었어야 됐다고. 이럴 때만 절반의 제곱을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네. 3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가 완전 제곱식이래. 그럼 이거를 계산할 때 니네가 그냥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 얘라고 하지 않았다고. 3으로 나눠. 그치, 3으로 나눈 다음에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얘도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알겠지만 계산 너무 복잡하지. 네. 이럴 때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 혹은 중근이 된다는 판별식을 써. 자, 판별식을 쓸 때는 나처럼 D는 하고 쓰면 돼. 왜냐면 너희가 일단 그렇게 쓰면 돼. 그럼 어떻게 쓰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K, C는 K 프로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는 0. 이거 식이 있었나? A 사다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야 지금 이게 지금 오늘 하는 게 이건데 이거 하고 있다고 비제곱만 사이씨. A가 2 옆에 있잖아. 어? 뭐왜 여기가 이가 나와? 아니 봐봐. 아 최악이네. 이 상태에서 얘가 A가 X제곱의 개수야.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B거든? X의 개수가 이거야. 그 다음 상수항은 X가 없는 거라 얘네 다야. 그 말하는 거야. 그걸 그냥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K, C는 이거 한 거라고. 아 위에 거 나왔구나. 어? 밑에 거 봤어요. 아 이걸로 하고 있었어?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인 2번 있으면요. 아 오케이. 아 그냥 이거 아래 거.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44 마이너스 4K의 괄호거든? 얘는 계산이 복잡할 것 같으면 처음에 4로 약분해도 돼. 0이니까, 는 0이니까 해도 돼. 72를 4로 나누면 36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더 쉽다고. 이해하고 있지? 어? 하고 있어요. 얘 4로 나누고 이게 하나니까 얘도 4로 한번 나눈다고. 그러면은 전개하면 이거 해를 구하면 된다. 83? 아닌데? 49. 그리고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마지. K는 4. K는 마9. 이렇게 계산하면 예전보다 좀 더 쉽게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야. 절반의 제곱으로 해도 사실 똑같은 식이 나온다, 근데. 절반의 제곱으로 해도 이 판별식 값이랑 똑같은 게 나와. 이거는 설명은 내가 안 해주긴 했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네. 3번 보자. 얘가 근을 갖는데 근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게? 해를 갖는. 0 마이너스가 아닐까? 그치? 판별식이 아니 요거보다 작지 않아. 크거나 같다야. 한 개 갖는 것도 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고 풀면 돼. 할 수 있지? 자, 4번 한번 볼까? 4번 어떻게 하냐면 3x의 제곱 더하기 ax 뿔 b는 0에 두근이 마 1과 3분의 1이래.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는 식을 구하는 문제야. 그럼 너희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식 세워. 그걸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이거를 한 번에 세우라고.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 내가 왜 이렇게 한글로 말해주냐면 알파벳타로 하면 너네 응용을 못 하더라고. 두 근의 합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두 근의 곱이 뒤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라고. 응. 적어볼까? 베타가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아니 그거 안 써. A가 많이 아니에요. 어? 들어봐. 어떻게 할 거냐면 네. 두 근을 알고 있잖아. 네. x제곱 마이너스 둘 더해 그냥. 그럼 마이너스. 마 3분의 2지. 두 근의 합 x 둘이 곱해. 마 3분의 1이지. 이해를 못해. 어렵잖아. 판별식 아니 그 뭐냐 그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거 안 쓰고 있다고. 마이너스 a분의 c. 어? 알파뿔 베타 그 식이 아니면 두 그냥 합이라고. 말. 알았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책은 어떻게 하냐면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한다고. 네. 이걸 전개하면 저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전개된 걸 외워서 풀 거라 그냥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잘 보면 여기 x제곱의 개수가 3이지. 그래서 여기 괄호치고 3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알지? 그러면 3x제곱 저희 플러스 3분의 2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되잖아. 네. a가 얘고 b가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저식 두고 알고 있어. 식 세우는 거는 제곱하고 x 제곱하고. 문을요. 자 봐봐. 왜냐면 지금 니네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약간 보세요. 알아. 142쪽을 보세요. 142쪽에
2번에서 두근을 알고 있을 때 식 세운 거 있지? 얘를 전개한 걸 이렇게 쓰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두근의 합이라고 쓴 거고 알파 베타를 두근의 곱이라고 쓰는 거야. 왜 이렇게 쓰냐면 그래야 니네가 응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근을 알고 있을 때 하고 이거 그냥 이걸 외우지 말고 이거 대신에 x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외우지 말고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식을 세워서 외우라고. 그리고 괄호치고 최고차계수만 곱해주면 돼. 그러면 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한 단계를 걷는 상태로 외울 수 있고 이거를 증명해주는 상황에서 내가 아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려준 거야. 그런데 우리 책에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의 공식이 없지? 네. 없으면 여기서 쓰는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근데 그냥 증명해주다 보니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자, 왜 이런 거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주냐면 5번 때문에 그래. 다음 페이지에 있는 5번. 알파와 베타. 이런 종류의 문제를 쉽게 접근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알파 베타에 꽂혀버려. 그래서 아예 그냥 응용 자체가 못하거든.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 자, x제곱 마이너스 3 이건 되게 쉬운 문제구나. 5번은 근데 얘들아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어줄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다. x제곱 마이너스 3x 뿔 2는 0에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 한대. 내가 여기서 멈칫했던 건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여기서 두근을 못 구해.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여기서 두근이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을 써야 돼.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중학교 문제라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아서 얘는 그냥 하는 방법만 알려줄게. 여기서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인수분해해서 두근을 구해. 하면 두근은?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알파 베타래. 누군지 몰라. 그러면 그냥 하나를 그냥 이 하나를 1이라고 보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을 두근으로 하는 식을 구하래. 그럼 알파 더하기 1이면 여기다 1 더하니까 3이지. 베타 더하기 1이면 여기다 1 더하니까 2지. 3과 1을 두근으로 하는 식을 구하면 된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안 풀어서 내가 다른 방법 알려주려다가 좀 쉬운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게. 쉽게 하라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은? 그치? 두근의 합 x, 두근의 곱은? 그치?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고. 그치? 괄호치고 3만 곱해주면 돼. 안 복잡하잖아.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 이것만 외우라고. 그러면 두근을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식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 숙제를 해오고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